사돈. 아니, 신라주조 독고탁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한동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말 끝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독고탁의 굳어진 표정 위로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결의와 세리의 결혼, 다시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석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매서웠습니다. 그 두 눈에서는 상대를 사돈으로 보는 예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광숙을 지키려는 강한 보호 본능만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사실 일전에도 독고탁은 마광숙을 꽃뱀이라고 모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뒤늦게 마광숙이란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면서 독고탁이 살짝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본심과 진짜 얼굴이 확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동석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던 독고탁이 갑자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님,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제가 스스로 안고 가겠습니다. 제발 아이들 결혼만큼은 문제없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애들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마치 사과를 기다렸다는 듯 사전에 준비해둔 멘트를 던지는데요. 애들 결혼 깨기 싫으시죠?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독고탁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조건이요? 그게 뭡니까? 한동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장광주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장광주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십시오. 돈에 민감한 독고탁은 그 찰나의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비로 얼마가 들지, 모델 캐스팅 비용과 송출료까지 꼼꼼히 따져보는데요. 이것마저 어렵다면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떨군 채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비장한 각오를 품은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광고 비용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독고탁의 대답이 나오자 한동석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독고탁에게는 한동석의 말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은 졸지에 큰 돈을 지출하게 된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결사 한동석의 기발한 작전에 관하여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번 사건을 사주한 곳이 신라주조라고요? 한동석은 마치 귀를 의심한 듯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썹 사이가 점점 좁아지며 이마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은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록 사돈인 독고탁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한동석의 눈에 독고탁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는 비치지 않았거든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밝고 예의 바르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세리를 보며 한동석은 속으로 늘 생각했었습니다. 세리 부모님께서 세리를 정말 잘 키우셨다. 분명히 좋은 분들일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의와의 결혼을 허락할 때에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천천히 내쉬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진위를 확인하고자 박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박비서가 다시 들어오자 한동석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박비서, 신라주조에서 사주했다는 말, 그거 확실한 정보야? 혹시 그 가해자란 사람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한동석의 말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아직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러나 박 비서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회장님. 가해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뒤 사건 당일의 동선과 CCTV를 모두 분석해 본 결과 소전무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라주조 쪽에서 사주한 게 틀림없습니다. 순간 방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박 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동석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침착하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석은 LX 호텔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음해와 모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계략, 억울한 누명, 끝없는 소문과 언론 플레이.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 지독하게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마광숙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열한 사건의 배후가 다름 아닌 자신의 예비사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그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의의 장인이 될 사람이라고 이대로 결혼을 시켜도 되는 걸까? 생각이 결의의 결혼까지 미치자 한동석은 책상 위에 올려진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형편없는 장인과 장모 밑에서 결의가 상처받고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단칼에 잘라낼 만큼 그렇게 냉정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 속에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오랜 세월 사람을 다루며 쌓아온 변함없는 원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에 얽혀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사돈 독고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결의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세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독고탁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한동석이 모든 진실을 알아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만남을 사돈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다지는 자리가 될 거라 믿으며 입가엔 실실 웃음이 가득한 채 약속 장소로 한껏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는 한동석을 보자마자 독고탁이 미소를 띤 채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 보자고 하시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나 한동석은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독고탁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한 박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자고 요청을 드린 건 결의와 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사장님께 뵙자고 요청드렸습니다. 한동석은 말을 하며 자신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를 낱낱이 읽어내려는 듯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범인이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던데.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독고탁은 얼굴 근육이 굳어지며 움찔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즘 신제품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참 나쁜 놈들이네요.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억지가 묻어 있었고 한동석의 귀에는 그 모든 말들이 얇은 포장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라주조는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말은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조만간 독고탁 사장님의 사위가 될 텐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과 엮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독고탁은 일순간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은근한 암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어떻게든 표정을 다잡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려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돈. 신라 주조는 이번 일과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정면으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동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랬지 거짓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았죠. 한동석은 눈앞에서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미는 독고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단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아이들의 결혼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배려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의 태도는 한동석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마광숙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이었기에 한동석으로서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한동석은 한동안 말없이 유리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이번 사건 말이야. 소전무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독고탁 사장이 계획한 것 같은데 밝혀낼 방법은 없을까? 한동석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잖아. 장광주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진짜 범인을 꼭 잡아서 사과를 받아내야 해. 그리고 술도가가 입은 피해 역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어. 그 말에 박 비서는 짧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소전무를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소전무도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박 비서의 말에 한동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심코 던진 박 비서의 말이었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기업 이미지의 훼손과 신뢰의 붕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소전무가 혼자 뒤집어 쓴다면 민사소송, 형사재판, 사회적 낙인까지 절대 혼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압박과 설득을 곁들인다면 입을 열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한동석은 말이 나온 김에 곧바로 소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가지는데요. 소전무의 얼굴에는 경직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났고 그의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땀이 서서히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동석의 한마디는 소전무의 숨통을 조이는 묵직한 한방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거면 CCTV 없는 곳에서 하시지. 그렇게 대놓고 돈을 건네주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소전무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들썩이더니 파르르 떨리는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한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CCTV 영상만 보고 생사람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저랑 닮은 사람이겠지요. 요즘 영상 왜곡도 많지 않습니까? 소전무는 말끝을 흐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두려움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가 덜덜 떨리는 손길에 따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기를 쓰고 오리발을 내미는 소전무. 하지만 소전무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희망은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동석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미 가해자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신라주조 소전무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전무의 표정은 급격히 하얘졌습니다. 눈동자가 한순간에 멈추고 호흡이 무너지는 듯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조금 더 낮고 묵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고 계시죠? 소전무는 눈만 껌뻑이며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독고탁의 지시였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것은 물론
평생을 바쳐온 신라주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동석이 그의 머릿속을 흔들 만한 아주 달콤한 제안을 꺼내듭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고탁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해주세요.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음성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녹취가 공개되면 독고탁 사장이 스스로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소전무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마치 얼음물처럼 혼란에 빠진 그의 정신을 순간적으로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전무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라주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석은 정면을 바라보며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라주조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큰일을 벌여놓고 후폭풍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죠. 다만 이건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소전무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소전무는 한동석의 말을 들으며 뭔가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제안을 하기 훨씬 전부터 소전무는 이미 독고탁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라주조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정글 같은 업계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고 내부 정치와 외부 공작을 몸으로 겪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경쟁업체의 쌀독에 벌레를 집어넣는 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작전을 단독으로 실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피해 규모만 해도 좋게 수십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였고 자칫하다간 민형사 처벌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독고탁 때문에 감옥에 갈 생각은 없다. 그게 소전무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고탁 앞에서는 충성심 있는 부하 직원처럼 굴며 뒤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고탁과의 모든 중요한 대화를 스마트워치의 보이스 레코더 기능을 활용해 치밀하게 녹음해두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제안을 해왔을 때 오히려 속으로 잘 됐다 싶었죠. 자신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음성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LX 호텔의 회장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한동석이 대신 그 녹취를 활용해주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전무는 범행 지시가 담긴 녹취 음성을 한동석의 이메일로 은밀하게 전송했습니다. 한동석은 소전무로부터 도착한 메일을 열어보고 분노한 나머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음성 속 독고탁의 목소리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칠고 악랄했거든요. 분명히 일전에 만났을 때는 아예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독고탁의 단독범행이나 다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동석은 차마 끝까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노트북을 확 닫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분노에 숨을 한 차례 깊게 들이쉬고는 혀를 차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나. 그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몰상식한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을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한동석. 단순히 인간적인 실망을 넘어서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의 오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한동석은 독고탁에게 서전무에게 전달받은 녹취 음성을 메일로 전송합니다. 언론에 바로 제보해서 모든 사실을 까발리는 것도 가능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가 예비 사돈이기에 마지막으로 배려하고자 했어요. 스스로 사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독고탁은 메일함에 도착해 있던 한동석의 메시지를 열어보고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를 흥건히 적셨고 양손을 바들바들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한 회장이. 그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바로 내선 전화를 들고 소전무를 호출했습니다. 한 회장이 어떻게 그 녹음을 갖고 있는 거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전무는 겉으로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책상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울상을 지으면서 바닥과 벽면을 쓸어보는 신용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혼자 독박은 안 쓰겠구나 싶었죠. 미쳐서 날뛰는 독고탁을 보니 괜시리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를 가르며 독고탁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소리에 주변은 잠시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독고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동석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죠.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이름을 본 독고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화면만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전화기를 드는 독고탁인데요. 귀에 핸드폰을 가져다 댄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동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싸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사돈. 아니, 독고탁 사장님. 한동석은 마치 예의를 갖추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선을 긋는 말투로 그를 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곧이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의 만남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의 만남이 예비사돈끼리의 예우를 갖춘 만남이었다면 이번의 만남은 한쪽이 용서를 구하는 기울어진 만남에 가까웠죠. 한동석은 한동안 독고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독고탁 사장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고 독고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약간 떨군 채로 무겁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독고탁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묵직하게 한숨을 내쉬고는 오랜 시간 가슴 한켠에 쌓아두었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은 억눌러온 분노로 가득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한동석의 눈썹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회장님한테 저희 집안은 도대체 뭡니까? 독고탁은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사돈인데 어떻게 신라주조가 아니라 술도가에게 막걸리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어 더욱 절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간 한동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꾹 다문 채 독고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독고탁의 모습에 기가 막혀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유지한 채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는데요. 그건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 테스트에서 장광주가 통과한 걸 저보러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그의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속내에는 분명한 짜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사장님께 실망이 매우 큽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피해 입은 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의와 세리의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잠시 공간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독고탁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거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이 파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순간 흠칫 쫄았지만 차마 독수리 술도가에게 사과는 못할 것 같아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요. 독고탁이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저으며 한동석에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신라주조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독수리 술도가한테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낫겠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고 두 사람 사이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끝내 뻔뻔스러운 독고탁의 태도를 보며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의와 세리의 결혼 역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는데요. 반면 한동석과 헤어진 뒤 차에 올라탄 독고탁은 괜히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머리를 쥐어 뜯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 뜯는 손끝은 후회의 감정에 절여져 있었고 차 안에는 답답한 한숨만이 가득 맴돌았습니다. 그냥 사과한다 그럴 걸 그랬나? 도대체 왜 그랬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야? 스스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죠. 애들 결혼이 깨졌다고 말하면 장 여사한테 제대로 혼이 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독고탁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독고탁이 한동석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마자 장미애가 대뜸 독고탁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립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거침없는 손바닥이 그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쳤습니다. 기습적인 싸대기에 독고탁은 한쪽 볼을 부여잡고 휘청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봤죠. 내가 술도가에 침 바르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내 말이 우스워? 장미애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화산이 폭발하듯 억눌러왔던 분노가 그대로 폭주하는 듯 했습니다. 독고탁은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며 손을 내젓지만 장미애는 그 기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LX 호텔에 세리 시집 보낼 절호의 기회인데 이제 어쩔 거냐고 이 자식아. 장미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어조로 독고탁에게 말합니다. 말년에 이혼당하고 고독사당하기 싫으면 당장 한 회장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해. 지금 당장. 거침없는 그녀의 호령 앞에 독고탁은 어쩔 줄 몰라서 두 눈만 깜빡이는데요. 그냥 한동석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장미애에게 싸대기만 얻어맞고 왔던 길을 바보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볼은 아직도 얼얼했고 장미애의 싸늘한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히 맴돌았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고탁은 쓸쓸한 밤을 뚫고 다시 한동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초인종 앞에서 망설이다 조심스레 벨을 누릅니다. 한동석은 갑작스런 독고탁의 방문에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푹 숙인 독고탁의 모습에서 이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벌개진 뺨만 봐도 집사람과 대판 싸웠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혹시나 결의가 알면 독고탁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인근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인데요. 고개를 숙인 독고탁이 뺨이 벌개진 채로 한동석에게 말합니다. 피해 보상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찌르는 듯 했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하겠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독고탁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막걸리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한번 돌아서면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말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한동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신라 주조 측에서 장광주 광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 말에 독고탁은 순간 눈을 찡그리며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도와달라는 말이 절대 단순한 부탁이 아님을 이미 직감했기 때문이죠. 지상파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요? 최소 이장은 들어갈 텐데.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술도가를 집어삼키려다. 도리어 광고까지 해줄 상황에 놓이자. 독고탁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LX 호텔 납품까지 밀리면서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세리의 결혼이 파토나는 것은 물론
장미애에게 이혼당하고 고독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 이번에는 진짜 이혼 서류가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눈물을 머금고 한동석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장미애에게 싸대기를 2번 얻어맞을 만큼 독고탁이 용기 있는 남자는 아니었거든요. 마침내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광주 광고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그 속엔 체념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마치 거대한 빚을 진 사람처럼 독고탁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독고탁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여기면서 흡족한 표정을 짓는 한동석인데요. 한동석은 카페에서 독고탁과의 대화를 끝내자마자 지체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죠. 차창 너머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 대표가 기뻐하겠구만. 그는 숨겨두었던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고 곧장 마광숙이 있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마광숙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 앞에 나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아니 회장님,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은 반은 걱정, 반은 놀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마광숙의 눈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신라주조 측에서 장광주 광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지상파 광고로요. 그 말에 마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회장님? 신라주조 사장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것 참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 장광주는 신라주조의 지원 아래 지상파 광고에 진출하면서 막걸리 부분 판매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독고탁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느라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하면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긴급 구조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